국제통화기금 IMF는 치솟는 물가와 긴축 재정, 코로나19 등을 반영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초 3.8%로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과 7월에 잇따라 낮춘 데 이어 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초보다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유지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이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2023 slowdown will be broad-based, with countries accounting for a third of the global economy expected to contract this year or next. 국가별로는 미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로 유지했지만 유로 지역은 0.7%포인트, 중국은 0.2%포인트 낮췄습니다.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7월 예측치보다 0.3%포인트 올랐고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내려간 2.0%로 예측됐습니다. IMF는 수십 년간 볼 수 없었던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부분 지역에서의 긴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 전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올해 8.8%로 오른 뒤 내년부터 완화되겠지만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충격으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최악은 오지 않았고 폭풍 구름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는 내년부터 본격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철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뒤 다시 한번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겁니다.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12년 9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4월부터 5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이유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5.6%로 한 달 전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 이상 고물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커진 것도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우리보다 0.75%포인트 더 높게 올려놓은 상황에서 원화의 값어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환율과 증시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역시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대폭 올린 만큼 대출이자도 따라오른다는 점에서 빚을 낸 서민과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이자 부담은 8조 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지난주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회복하는 듯했던 코스피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크게 출렁이더니 결국 22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4.15% 급락하면서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올라 다시 1,440원을 위협했습니다. 연휴 사이에 악재들이 되살아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를 거란 공포가 심해졌습니다. 실업률이 50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오고 급여도 오르고 있어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거란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 이후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우려에 우리와 일본, 타이완 관련 회사들 주가가 우리 돈으로 244조 원어치 사라졌습니다. 내년도 말 정도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왔었다라면 이 시점 자체가 올해 연말 또는 내년도 초 정도로 좀 빨라진 점도 시장이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새로운 악재도 겹쳤습니다. 영국의 새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섰다가 이 상황에 돈 풀기가 맞느냐는 역풍에 부딪힌 겁니다. 시장이 흔들리며 달러 버금가는 안전자산이라던 영국 국채마저 내던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국채가 위험해졌다는 부분은 선진 시장에서의 안전한 자산이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전 자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은 내일 기준금리를 다시 결정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니 우리도 금리를 크게 올려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가계빚 부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금리 인상폭을 놓고 한은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지금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건 영국의 영향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리포트 전해드린 김정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금융 강국이라고 했던 영국이 휘청이면서 그 여파가 지금 세계로 번지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네, 요즘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뉴욕 증시가 아니라 영국 국채 가격과 금리를 살펴본다고 말합니다. 네. 이 국채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금융위기가 런던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영국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격인 영국 연기금이 초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영국 국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절반 가까운 2,500조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국채 가격이 유례 없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파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급하게 나서서 불은 껐지만 아직은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 또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로서는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미국 물가 지수잖아요. 며칠 뒤에 발표될 텐데 그것도 변수가 되겠죠? 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나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것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지수를 보고 주 후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방금 이제 김 기자가 이야기한 나라 안팎의 상황을 쭉 놓고 이제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 얼마나 올릴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0.5%포인트 인상설이 가장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동안은 0.25%포인트 올릴 거란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꾼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리가 확 오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빚 부담이 증가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으로서는 금리를 대폭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내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 모든 상황이 한국은행 총재의 등을 떠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3%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들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금융 충격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